주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한승도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광미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다 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작년 말 기준 생계급여 대상 및 차상위 계층, 독거 어르신 등 1914세대 2724명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28개소 1044명, 경로당 222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위기 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나눔과 공적 지원을 통한 지역 복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조 아동이 행복한 안심형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8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서부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갖고 운영 실태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 환경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조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조사하고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객관성과 자격관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권리구제를 통한 선제적 발굴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지원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5개 읍명 청소 담당자 및 근로자와 크린 소통방을 운영하여 적지 폐기물과 환경오염 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처리하겠으며 크린 기동대,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등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대비하여 대회장 및 숙소 주변 크린하우스 설치, 환경미화원 배치 등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신규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 민원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무인악취 자동 포집기를 추가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하여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근절 추진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맞아 대회장 및 숙소 주변 식품 공중위생업소를 중점 관리하여 어르신을 찾는 세계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 현재 올해는 이제 250가구인데 작년에는 몇 가구를 실제 발굴했나요? 지원하고?
작년에는 269가구에 421가구 지원했고요. 재작년에는 221가구에 377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거 목표가 작년이 더 많이 한 거네 실제. 예, 근데 왜 올해 목표치를 좀 더 낮게 잡은 거는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좀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이제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재작년과 작년에 이제 기준을 좀 이렇게 합해서 평균 내서 좀 잡았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1년에 이제 한 군데당 300만 원씩 지원하고 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기 송담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의 경로당 생길 그 수요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어르신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은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매년 했었던 건가요? 매년 했던 건데요. 지금 그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도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부분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경로당 협의회 임원진 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그 읍면동의 구체적인 현황들 청취해서 뭐 개선할 부분들이나 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제도들은 좀 바람직하고 다른 뭐 홍탄 출장소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20페이지에 보면 그 보육 서비스와 관련돼서 작년에 그러면 서부 지역 안전 출장소 관할에서는 몇 군데가 폐원이 됐나요? 폐원된 데가 있나요? 어린이집 폐원. 예, 예. 여기 13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어요? 그것은 예상하기 좀 곤란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이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기는 좀. 이 13개소는 주로 민간하고 가정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민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동 수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역설적으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가 생겨지면서 국공립집이 신규로 또 설치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폐원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러면 장소를 옮겨가시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이 업종을 정리하시고 그냥 그 다른 뭐 전직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 사례가 어떻게 알고 혹시 계시나요? 주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아동 숫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노인 그 저기 양로 시설이라든가 뭐 그 요양원 같은 형태로 많이 변경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대의 변화나 여러 가지 요건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개인이 많이 부담하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시가 재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좀 매입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 어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우리가 국공립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본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서 어린이집에 좀 그 운영에 진짜 뭐 청취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 좀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또 뭐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꼭 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좀 당부드립니다. 근데 이거 어린이집 이제 문제는 좀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또 우리 서부 지역 같은 데는 그 지금 이제 화양지구라든지 대형 택지개발지구들이 많이 들어서서 또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어린이 젊은 세대의 그 유입이 좀 많이 늘어나서 좀 이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많이 점차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고 신규 이제 화양지구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린이집이 많이 지금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시 자체에서나 또 독단적으로 우리 정책적으로 또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가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무튼 그 어린이들이 점점 가면 줄어드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강구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때문이지만 자주 소통할 기회는 많이 안 갖고 있고 개별적으로 뭐 유선이라든지 해서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해서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서부 지역도 보면 신규로 아파트 뭐 하향지구라든가 이런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 함께 돌봄센터는 이제 뭐 500가구 이상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일정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그 아동들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치라든가 영역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규 뭐 현재 있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 부분은 뭐 아까 이제 말씀은 송출 때도 보니까 본청에서 뭐 인허가나 신고는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역 사정을 그래도 더 잘 아시잖아요. 안전 출장소가.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충분히 공감하고 본청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1페이지에 궁금한 게 지금 송출에서는 그 국민기초 관련된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한 2만 명 넘게 있는데 여기 안출은 이게 겹치는 부분을 뺀 건가요? 그냥 그 부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다 합친 겁니다. 합쳤는데 예. 이 합쳤을 때 이게 그 어떤 분들은 생계와 의료를 같이 받는 분들이 있고 예. 또 어떤 분은 생계, 의료, 주거 다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의료나 뭐 주거만 받고 또 어떤 분은 교육급여만 받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 겹치는 부분들은 좀 솎아내고. 효과내고 예. 어느 집이 받는다 이런 통계 예.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인원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이 그럼 그 각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갖고 있는 인원의 자료는 갖고 계시죠? 또 별도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관련돼서 그 지금 38국도 비산먼지 제거 수시로 하고 계신 건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38국도는 궁안교 넘어와서부터 이제 안전출장소 관할이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이 양쪽의 인도라든가 이 면이 제대로 정리가 사실 안 된 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이 그냥 마를 때까지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 특히 이제 궁안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안중 쪽에서 가다가 궁안교 거기 전에 창내리나 예. 그쪽 들어가는 그 범면은 그냥 흙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뭐 비산먼지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차가 다니다가 보면 물구덩이에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은 물론 돼요. 왜냐하면 6차선으로 확장하잖아요. 5성 IC까지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정확히 제대로 정리가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평이라도 좀 잡을 수 있고 부분적인 보수를 통해서 그런 웅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처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야 그, 비싼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업무 책임 전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도는 이제 엄밀해서 수원 국도유지관리소에서 이제 주 담당 부서인데 도심 지역 뭐 이 읍면 지역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 도로에 관련된 또 모든 업무는 또 이게 분청 소관 업무도 또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저희들 그 환경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다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는 비산문제 차원에서 환경 측에서만 접근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가 이렇게 불편한 이런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 게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도 거기 가서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도 부문의 광고물이라든지 뭐 가로 하단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소관 부처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그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읍면하고도 저희가 해서 뭐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기본 뭐 정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중 출장소 관할이니까 21년도 초반까지도 지나가 보면 버스 정류장에 등이 안 들어온 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얘기해서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이면 그 38국도 변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등을 좀 설치해라. 그래서 고덕에도 몇 군데 설치했지만 주로는 이제 5선과 그 안중 쪽 그 방면으로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확장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밤에 이렇게 사람이 내리시거나 또 타야 되는데 거기 깜깜하니까 그냥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내릴 때도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면서도 어두운 데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확장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들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철도도 이제 지금 그 서해선 철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분명히 통로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로를 지나가면 거기가 위에 다리 위가 밑에가 되니까 어두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요하게 사람들이 보행하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거면 일정한 조명등이라든가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 이전에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도 한번 나가보면 뭐 백봉 같은 데 이런 데 다 깜깜해서 다 요구를 해서 설치는 안출해서 많이 설치를 사실 해줘서 감사도 드리는데 가보면 굉장히 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공사하는 마무리 때 정확히 점검이 돼서 우리 시비로 또 추가 설치가 되지 않고 그 담당 철도시설공단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떤 국도면 국토관리청에서 비용을 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말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하셨고 개선을 노력하신 그 결과도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고 개선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내년 6월달에 열리는 세계 장애인역도 선수권 대회하고 지금 맞춰서 국도변에 지금 그 버스 정류장 그 시설 개선은 지금 그 대중교통과랑 지금 협의를 해서 금년 4월 중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그 기본 그 버스 정류장 그 주요 국도변이라도 우선 개선하고 조치할 거를 지금 업무적으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로변에 있는 그 터널 그 길 같은 거에 전등을 달거나 여러 가지 사항은 그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이제 애초에 처음에 협의 단계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본청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회장 및 숙소 주변 클린하우스 설치 10개소인데 이건 뭐 대략 그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지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클린하우스 설치. 예, 10개소. 저 클린하우스 이제 설치 장소 10개소로 지금 현재 여기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회장 주변과 그다음에 그 숙소 그 주변에 이제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이제 안종읍 시가지 그 주변에도 이제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클린하우스가 예산도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 사실 연도별로 이렇게 대수가 제한돼서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그 클린하우스 설치를 좀 제대로 하셔갖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예전에 보면 읍면동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예, 설치가 안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읍면동별로 예, 예. 뭐 많이 이제 배정은 안 되고 한두 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안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 이제 평택 이제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더 많이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이런 이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클린하우스가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화양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의 위치 선정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할 필요가 돼. 저번에 조례를 우리 광명 위원장님도 만들어서 근거는 만들어 놨는데 그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럼 현재 그러 있는 상황에서 부분적인 어떤 조정이나 뭐 계획을 가지고 이게 설치가 돼야지. 나중에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설치해 놓고 하면 일로 옮겨라 저리 옮겨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도시개발 업체라든가 도시개발과하고도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설치 같은 경우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전에 과장이 얘기 보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 획기적으로 한 10개소를 설치했는데 안중읍에 이제 주로 6개하고 청북읍 2개, 오성면 2개 하고 이제 해서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데 하나당 한 700만 원 이상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그 설치도 이제 뭐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설치한 이후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해 놓고 나서 활용이라든지 정비가 좀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관리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설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부서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하우스도 이제 제가 보면 가서 사진을 가서 찍어보잖아요. 한 30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티로폴 그 조립식 판넬로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뭐 파란색 뭐 이 철제 알루미늄 필로에서 만든 거 물론 역사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안에 만든 것 중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냐고 파악을 해보면 그게 읍면 동별로 예산을 주고 읍면 동별로 발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공통된 틀을 가지고 협의가 되고 돼야 되는데 일괄박주를 안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성의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측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좀 신경을 쓰고 일정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뭐 규모야 규격은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디자인은 좀 통일되게 더군다나 역도대에 맞아서 하는 거라면 좀 디자인 담당 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좀 표준 디자인을 가지고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무인낚시 자동 포집기 신규 추가 설치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건가? 24페이지. 예, 저희가 이제 무인 악취 이제 포집기를 갖다가 1개소를 갖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축산 폐수 그쪽에 이제 악취가 많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축산 폐수 이제 축산 농가 쪽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인데요. 설치하는 것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축산 농가 중에서도 이제 민원 발생 많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오랜 동안 또 시에서도 그 전과는 다르게 이런 악취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셔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또 좋아진 것만큼 시민들의 이 환경이나 악취에 대한 그 민감도도 또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 축산과도 뭐 또 환경과도 국도 그렇고 교육도 필요하고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다양한 방식에서 통해서 좀 해결에
다양한 부분이 사실 필요한 건데 설치를 통해서 뭔가 예방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다 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추진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 계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이웃 돕기 활성화를 위한 후원자 간담회라는 거를 연 2회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이 지금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 뭐 이런 부분으로 후원자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저희가 한 57개소에서 한 8,8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나눠줬고요. 이제 기부는 중간중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후원자 간담회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번씩은 그냥 꾸준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오미크론도 너무 심하고 작년까지는 해서 했나요?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진행될 때에는 한 2년 동안은 못한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자들이 뭐 물품이라든가 금액적인 어떤 기부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하고 후랑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더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네,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노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23개소에 2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2번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내에 있는 23개소를 전부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20쪽 보겠습니다. 그 서부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 개최 이제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과 그 작년에도 아주 많이 간담회를 했고 그 올해도 2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긴 했는데 보면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평택시에서만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부분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참 안타까운 부분에 그 간담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 있어요. 이분들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관내에서 약 1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지금 이제 그 폐원 처리가 되고 지금도 많이 신청이 줄지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뭐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어떤 지원의 문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또 이제 운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또 교사들과 원장들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 애로사항을 많이 그래도 평택시에서 우리가 한계점은 분명히 있으나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점검 얘기하시는데 요즘에도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 교사들이 아동을 그 학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정기 점검을 1년에 2번 하고요. 수시로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에 의한 점검이 하나 있는데 또 민원이 발생하면은 네. 그때 나가서 하고 그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건 학부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CC를 뭐 봤을 때 그 폭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전에는 2020년도에는 한두 건 적발이 돼서 이제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네, 작년하고 올해는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CCTV 점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환경 감시용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에서 CCTV가 23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인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고정형 CC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비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동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고정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또 욕구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정과 이동식의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이동식 경고판이 이제 하나 설치하는데 네. 570만 원 그 정도 드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는 뭐 전기 그런 걸 갖다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토지 소유주 이제 동의를 받거나 네.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점 수거 지역 적재 쓰레기가 이제 불법 쓰레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CCTV를 갖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CCTV가 이제 아무래도 예방 효과는 이제 되게 높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간혹 그 주민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불법 투기했는데 과연 그 CCTV로 갖다가 그 투기한 사람을 갖다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이제 화질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식 CC하고 이동식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정도 나요?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는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고정식하고 이동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 갖다가 비용이 이제 많을까요? 그걸 갖다 이전을 하는 게 이제 이동식 CCTV라고 이렇게 저희가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건데 그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보다는 고정을 많이 예. 표현상의 문제라고는 하시는데 예. 어쨌든 간에 선호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거점 수거 지역에서 그냥 그 일부 이제 시민들께서 마구잡이로 이제 버리는 것에 대한 그 적발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가능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화질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예방 효과가 높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그 적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화질이 좋지가 않아 갖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안 좋아서 적발은 잘 안 되는데 예.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는 예.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옷이라든가 그분의 그 특징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예. 부과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확실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부과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추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뭐 벌금 이런 거 과태료 이런 과태료인데요. 거. 과태료 이제 불법 투기가 이제 그 전에는 단가가 낮았는데 조례가 2020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돼갖고 네. 20만 원 그 정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외국인 거주 지역에 외국어로 이제 홍보 제작 배포를 해야 된다. 네,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그 안출 관할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어로 표현된 부분들의 홍보물 제작이나 배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평택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가 진행을 해요. 이거 대비해서 환경 정비에 관련된 부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네, 뭐 대회장 주변이나 숙소 주변 이런 곳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설치뿐이 아니라 그 설치 후에 그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행사가 또 우리 평택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긴장하시고 준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석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광미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유승용 의원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태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주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서민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도 5월 조성되는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 에코센터 내 스마트 환경관리센터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스템을 구현하고 경기, 남북권, 충남, 한흥해역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연구 용역, 합동단속 추진 등 공동사업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및 주거환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분진 흡입차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과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2050 탄소 중립 추진입니다. 우리 평택시 2050년 탄소 중립도시 넷째로 달성을 위한 평택시 2055 탄소 중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면 맑은 물 순환 둔실을 조성하고 환경부 통합 집중형 우유 지류 개선 및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한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통복천 빗물순환 그린 인프라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 물순환 도시 연계숲 소생태계 복원, 분진 흡입차 구입,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교육센터 및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 구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그 내용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축협주간 퇴비화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으로
작년 기본 및 실지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오송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단계 단독 정화 처리 사업은 주민 설명회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 선정이 마쳐졌고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올해 경기도 및 환경부 승인 신청 등 가축 분뇨 적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함께하는 클린 평택 추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 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배출, 수거, 처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시대적 변화 환경에 적합한 클린 평택 만들기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평택 에코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시민사회 동참을 위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 깨끗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실천 안내 및 지원입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아이스팩, 의료 처리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재활용품 적정 처리 사업을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 오염 예방 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선 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평택 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98톤 작년도 기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 반입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 용량이 초과되는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반약과 감량화 시책을 통해 폐기물 적정 처리와 함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주민 편익 시설도 SNS 등 홍보 활동 강화로 시민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환경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점검 대상은 2,264개소로 대기, 폐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악취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되는 대규모 공사장, 악취 발생 축산 농가 등을 지도 단속하고 산단 내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명의 민간 환경 감시단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오염 현장도 적극 찾아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기물 처리 업체 지도 단속 강화로 방치 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현재 우리시 방치 폐기물은 5개소 약 19만 5,449톤으로 있으며 폐기물 처리 업체 점검 대상은 약 450개소입니다. 관내 방치 및 불법 폐기물은 보험금 수령 및 토지주 처리를 통해 치울 예정입니다. 22년도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 15명을 통하여 읍면동에 있는 방치 폐기물 예방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수문 및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 점검 및 신속한 하천 정비 추진, 스마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및 인명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하천변의 낚시다대,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친수 여가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여가,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택동 안성천 군문교 일원의 추진 중인 노을 생태문화 조성 사업은 하천 조명 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조성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오성면 창내리 횡성대교 일원의 추진 중인 오성 누리공장 사업은 신속히 실시 계획 인가를 득한 후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조성 공사를 금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환경부 도시 생태 쪽 보건 사업 60억에 선정되어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창내 습지 생태 쪽 보건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입니다. 2030년까지 평택호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 공동협업체를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월 1회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 모니터링 실시 및 점오염원, 비점오염 등 유입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거리등 사업 추진과 비점오염 저감 시설 신규 설치 및 도시마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개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도 악취 방지 개선 사업이 완료된 통복 위생 처리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경연 대회를 통해 우리시 대표 음식을 발굴하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주방문화 개선 지원, 배달 음식점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 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평가, 모범 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 식당 지정과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산업이 활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배달 음식점, 가정 간편식, 온라인 판매 식품 제품을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 급식소 전수 점검, 코로나19 방역 수칙 홍보 등 생활 방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및 식품 적객 업체에 대한 연중 감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